이슈 투데이. 네, LA타임스의 박종찬 기자 모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번에 LA타임스는 그 노인 대상 사기에 대한 그러한 이제 특집 기사를 많이 또 실었고, 또 연방 대법원이 이번 주 소수자 우대 대학 입학 제도, 즉 이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시킬 확률이 크다는 소식. 그래서 이 한인들이나 아시안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 것이냐, 이런 이제 기사를 또 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인들의 사기 피해 당할 확률이 그렇게 크다면서요? 그렇습니다. LA 타임스는 두 사례를 소개했는데요. 네. 그 브랜트우드에 살고 있는 닐 씨는 8만 달러 규모의 사기를 당했다고 합니다. 닐 씨가 이메일을 확인하면서 이 사기는 시작됐는데요. 이메일을 보고 원하지 않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구독하면서 수백 달러가 청구되었다고 생각한 닐 씨는 이메일에 있는 전화번호를 걸어서 구독 취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구독 취소를 하는 전화를 걸면서 낯선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를 원격 조정하도록 허용했는데요. 그러면 그 후 닐 씨 계좌에서 홍콩이 한 계좌로 약 8만 달러 규모의 돈이 빠져나갔습니다. 출금을 그 컴퓨터를 한 거죠. 은퇴 교사인 K 씨는 차를 구매하려다가 컴퓨터 바이러스에 대한 팝업 창을 봤는데요. 이 팝업 창에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어 바이러스를 없애려 시도한 K 씨는 전화에서 나온 말에 따라서 결국 은행 계좌에서 몇만 달러를 인출한 후 하일랜드 파크에 있는 비트코인 ATM에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8만 달러 정도 이제 사기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런 사례가 노년층에는 특히 많다고 합니다. 은퇴자 대표 그룹 AIP 이 사기 감시 네트워크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은 매일 사기 피해를 신고하는 건수가 400, 500통 전화를 온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사기가 굉장히 지능적이라면서요. 그렇습니다. 이 관계자는 그 노년 사기는 대형 사업이라면서 21년 동안 사기 수사를 했지만은 이사나 변호사 등 전문직 피해자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 관련된 사기가 최근에 일반적으로 많이 되었다고 말했는데요. FBI 자료에 따르면 2022년 60세 이상의 피해자가 8만 8천 명이 된다고 합니다. 전국에. 그분이 31억 달러의 손실을 사기를 통해서 입었다고 하는데요. 전년 대비 84% 증가입니다. 그리고 FBI는 실제 총액은 훨씬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아무래도 사기를 FBI 이런 당국에 리포트를 안 하는 분들이 많은 거겠죠. 그게 이유겠죠. LA 카운티 관계자도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데이터와 정보가 사기꾼들한테 유출되고 있다면서 이 정보를 통해서 사기를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이런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당국은 뭐 워크숍을 열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LA 카운티 경찰국은 지지난주 메가터 파크의 시니어 센터에서 사기 관련 워크숍을 열었는데요. 이 워크숍에서 경찰과 카운티 관계자들은 어떻게 사기당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지 노인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일단 관계자들은 아무에게도 개인정보를 주지 말고 뭐 전화번호 이런 소시키를 이런 거겠죠. 낯선 번호로 오는 전화를 받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또한 복권 당첨금이나 세차를 받기 위해서 세금을 선물로 내야 한다는 말을 하는 복권 사기, 그리고 돈을 노리고 접근하는 노맨스 사기에 대해서도 경고했습니다. 또한 손자가 사고나 다른 긴급 상황에 연루되었다는 전화를 하는 사기도 있죠. 그렇대죠. 네, 이런 사기를 위해서 소셜 미디어에서 손자에 대한 정보를 파헤치거나 손자의 목소리를 AI로 인위적으로 복제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좀 많은 진행적으로 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전화를 받을 때요. 보통 우리 헬로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항상 여보세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보세요 그러면 상대방이 잠깐 멈칫하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여보세요 했을 때 끊는 전화들도 많아요. 그 말을 모르니까. 네네네. 그래서 이거는 사귈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스스로 위로를 합니다. 그 전화를 모르는 번호로 오는데 왜 받아요? 솔직히 말해서 기자 입장에서는 좀 받는 게 좋죠. 왜냐하면 방송하는 사람이니까 어떤 인포메이션이 저한테 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받아요. 모르는 전화라고 하더라도 스팸이라고 뜨지 않는 한은 다 받거든요. 저는 무조건 안 받아요. 네. 자, 그러면 이런 사기 우리가 안 당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안 당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안 받으려고. 전화를 안 받고. 그러다가 중요한 제보 놓치면 어떻게 하죠? 저는 이제 제가 이제 전화 걸을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문자를 보내요. 저는 전화하고 문자를 같이 보내서 그 모르는 사람이 전화 와도 좀 놀라지 않게 그렇게 하는데 아무튼간에 일단 이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팝업 창이 뜨거나 인터넷이나 화면이 갑자기 잠기면은 컴퓨터를 종료하라고 FBI는 얘기했습니다. 만약 컴퓨터, 은행 계좌를 조정하고 싶다는, 컨트롤하고 싶다는 전화가 올 경우 그 전화를 무시하라고 체이스은행은 말했고요. 특히 돈 인출과 설명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하는 전화는 위험할 수 있는 전화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돈을 꺼내서 어디서 입금하라 이런 전화는 좀 위험하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기의 피해를 보고할 수 있는 여러 연락처도 있는데요. FBI로 신고도 가능하고 연방 당국에도 신고가 가능한데 LAPD 같은 지역 경찰서에 문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은퇴자 대표단체 AIP 사기감시 네트워크 소개해드렸죠. 여기도 전화가 있는데요. 877-908-3360 877-908-3360으로 신고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번 알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방법도 있어요. 제가 잘 모르는 전화번호가 뜨잖아요. 그럼 일단 구글해가지고 그 전화번호로 검색을 해봐요. 검색을 해봐요. 네네. 그러면은 관련해서 뭐 이게 스캠이냐 뭐냐 이런 것들이 막 뜨더라고요. 네. 예, 그것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시간 뭐 모르는 전화로 이 전화번호가 뜨면은 되도록이면 받지 마시고 검색을 한 다음에 리턴콜을 하면 되니까. 네. 자, 토픽을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번 주 연방대법원에서 어퍼머티브 액션을 금지할 확률이 높다고요? 그렇습니다. 연방대법원은 6월 말 이번 주 주말이죠. 이때 회기를 마치는데요. 회기를 마치기 전에 이번 회기에 되는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판결을 어쨌든 내려야 합니다. 연방대법원 판사들은 10월 31일 이 어퍼머티브 액션에 대한 소송을 심리하고 판결에 들어가는데요. 보수적 판사가 3분의 2나 되는 연방 대법원인 만큼 어퍼머티브 액션을 위헌으로 결정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고 많은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판결에 시큰둥한 아시안계 그 미국인들이 많다는 얘기는 뭡니까? 저도 좀 취재하면서 놀란 부분입니다. 예? 제가 이제 이 판결 준비를 하면서 많은 아시안계 미국인분들하고 통화를 하고 연락을 했는데요. 네. 제가 인터뷰한 한 파일로턴이 50대 학부 한인 학부모인데 이분은 만약 판사들의 예측대로 판결을 해도 이 판결이 자녀들에게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대학들은 이미 다른 방법으로 히스패닉, 흑인 등이 소수인종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경쟁력 측면에서 아시안계 학생들의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네. 특히 몇 년 전부터 2년 전부터 SAT 같은 시험 점수를 대학이 요구하지 않기 시작했죠. 특히 네네. UC도 이제 요구를 안 하는데 네. 그러면서 지원자 숫자가 훨씬 더 높아지고 대학 입학이 더 예측할 수 없게 되었다고 이분은 말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그 테스트 기준이 사라져서 대학 입학이 더 어려워지고 좀 예측이 불가능해진 것 같다고 이분은 얘기했는데요. 이분은 대학 입학은 운치 기상, 운이 70%, 이제 기상이 30% 나면서 예. 고등학교에서 A를 받는 것은 게임이 절반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에 사는 한 한인 학부모는 자녀 형씨가 김씨라는 것을 어떻게 숨길 수 있겠냐면서 네. 또한 많은 아시안계 미국인 학생들이 매우 유사한 레주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뭐 봉사활동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비슷비슷한 거죠. 그렇죠. 네. 대학은 가장 자격이 있는 학생들보다 가장 매력적인 학생들을, 가장 인상 깊은 학생들을 찾고 있다면서 이 점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으로 판결을 받아도 바뀌진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학생들은 어때요, 반응이? 이 대학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여러 학생들의 목소리를 들어봤는데요. 미주리 한 한인 학생은 백인 커뮤니티에서 유색 인종으로 성장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면서 만약 어퍼머티브 액션이 위헌으로 판결할 경우 이 이야기를 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네. 또한 대학 캠퍼스에서 다양한 인종, 다양한 경험을 가진 학생들을 만나고 싶다면서 이 판결을 통해서 대학의 다양성이 없어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 몽족 학생은 동남아시아계 미국인은 중 23%만 대학 학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 미국 전체 54%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 어퍼머티브 액션의 위헌을 판결할 경우 동남아시아계 미국인들이 대학을 들어가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하지만 몇 학생들은 이 판결을 시큰둥하게 받아들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한 학생 등은 대학 입시는 워낙 예측하기 힘들다면서 이미 하버드 입학률이 5%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어퍼머리 학생이 위원으로 판결이 나도 아시안계가 얼마나 쉽게 더 들어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것도 그러네요. 그렇네요. 네. 이번에 그 어퍼머티브 액션과 관련한 설문조사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내용 좀 전해주시죠. 그렇죠. 좀 소개드린 설문조사인데 예. 뉴지전 피어 리서치 센터에서 아시아계 상대를 해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 이미 그 좀 정리해드리면 어퍼머리 액션을 알고 있는 아시아계 중 대다수가 어퍼머리 액션은 좋은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설문조사를 한 아시안 중 21%만 대학 있을 때 학생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했습니다. 또한 53%는 대학 입시 때 학생이 인종을 고려하는 것이 입학 그 프로세스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설문조사에 따르면은 47% 아시안인가 학생의 인종을 대학 입시 때 고려하는 것이 평등한 기회를 촉진하는데 좋다고 말했습니다. 이 나쁘다고 말한 29%보다 높은 수치고요. 네. 또한 37%의 학생이 37% 아시안이 학생의 인종을 대학 20대 고려하는 것이 학생들이 전반적인 대학 경험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나쁘게 할 것이라고 말한 24%보다 높은 수치니까 이 어퍼머리 액션이 대학 입시 때 불공평하게 아시안들을 만들지만은 대학에 들어가면서는 좀 좋은 경험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나 이런 좀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 학생들로서는 이 어퍼머티브 액션이 대학교 입학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네요. 대학 경험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고 대학 입시 때는 뭐라도 그런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에 지금 부결될 것 같다는 것 좀 말씀 아니시죠? 네, 위원으로 부결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정책인데.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종찬 기자였습니다.